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150쪽에 나와 있는 고대 사회의 모습,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교재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50쪽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예, 고대 사회 모습. 고대 사회 모습. 네, 호민이라고 있어요. 호민. 이 귀족은 아니고요. 예, 귀족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계층. 예, 이게 호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하호라고 있는데 하호, 호민 아래의 계층이죠. 그러니까 노비나 천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농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민이나 하호나 이런 호칭을 쓰는 동네가 이제 우리가 뭐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동네가 이제 이런 호칭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가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에 상가 고추가. 그래서 부여 고구려 초기에 초기 호민을 통해 음락을 지배하는 권력자. 예, 이 대가들이 이제 나중에 귀족층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귀족, 특권을 누리는 상위층이고 평민들, 예, 이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주로 담당을 하죠. 네, 조세와 노동력. 그 다음에 천민들이 있어요. 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 프로라든가 죄인이라든가 고리대의 희생자들이죠. 그래서 노비가 주로 이제 천민들이 제일 많은 게 노비죠.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요게 중요합니다. 점차 감소한다. 천민들은 통일신라 이후에. 그러면 통일신라 이후에 왜 천민들이 감소하느냐? 그 감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천민들은요, 조세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 천민이 많으면 국가재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예, 안 좋기 때문에 통일신라 이후에 점차 천민들을 많이 두는 그런 것을 이제 지향이 아니라 지양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구려로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 보시면 여러분들 사회 기풍, 고구려의 사회 기풍, 뭐 얘네들은 이제 뭐 약탈 경제, 정보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요 절할 때 이런 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절할 때도 한쪽 다리만 딱 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오가 있는 거죠. 걸음걸이 되게 빠르고 형법이 엄합니다. 그래서 반역이라든가 반란한 사람들은 화형 후에 참한다. 그러니까 불로 꽃을 넣어서 죽인 다음에 목을 친다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다음에 항복한 자나 패한 자 역시 사형. 그 다음에 절도, 훔친 사람이 12배. 이건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부여의 일책12법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회상을 보게 되면은 고씨와 오부족 출신 귀족이 높은 지위,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대법이 있었고요. 형사취수제, 그 다음에 서옥제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볼게요. 백제는 고구려와 언어, 풍속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하고 멋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멋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양직공도에 나와 있어요. 예. 중국에서 이 양직공도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중국에서 백제 사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절도자 귀형과 동시에 2배 물게 하고요. 예, 벌만 주는 것이나 다시 물게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최근에 우리 정부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받았으면. 뇌물이나 횡령을 하면은 3배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 가둬버린다는 얘기죠. 네. 사회상으로는 최고 귀족을 우리가 부여씨라고 그러죠. 부여씨. 그 다음에 8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다. 그 다음에 투호나 바둑 장기를 두는데 고구려와 비슷하죠. 투호가 뭘까요? 투호가 뭐냐면요, 이런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통에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서 슉 집어서 슉 들어가요. 요게 투호입니다. 투호.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사회 모습. 신라 보겠습니다. 사회 계풍. 고구려 신라와 다르게, 예, 이 고구려 신라가 아니라 여기 오타가 났네요. 백제입니다. 백제.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오랫동안 초기 전통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아무래도 동남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라는 어떤 지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고구려 백제라든가 또 뭐 저기 중국이라든가 이런 문물 교류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화백회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백회의. 요 화백회의가
옛날 부족회의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화백 의논하는데 뭐는 거예요? 만장일치제다. 그럼 화백회의는 의장이 상대등이죠. 그 다음에 20여 명의 대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등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제. 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왕권도 견제하고요. 왕권도 견제하고. 자, 여기에서는 국왕의 왕권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국왕이 실정을 하거나 잘 못할 경우 여기 보시면 화백회의 결정에서 자르기도 합니다. 자르기도 하고 다른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화백회의가 있었다. 화백회의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랑도. 화랑도 역시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 여기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럼 화랑은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족 자제가 주로 이제 화랑이 되는 겁니다. 화랑. 주로 이제 그 골자 들어가는 뭐 성골, 진골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낭도가 있는데 평민까지 구성된 낭도가 있는데 이 낭도가 이제 화랑을 따르는 거죠. 낭도들이 주로 이제 낭도들이 육두품들이 많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화랑들을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화랑도의 교장 선생님 누굽니까? 원광법사죠. 세수고개가 있었다. 자, 골품제 보겠습니다. 골품제. 골품제는 이런 족장 세력들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제도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골, 진골 얘네들은 왕족. 이래서 육두품, 귀족인데 특히 작은 촌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오두품, 대족장은 육두품. 근데 육두품인데 얘네들을 육두품 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등난이라고 합니다. 등난. 요 표현이 시험지에 자주 등장했어요. 등난. 육두품. 육두품은 육간등인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육간등인 아창까지. 더 올라가고 싶어도 안 돼. 아참. 신세 한탄합니다. 아찬.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대등 제도라든가 여러분들 화백회의 이 상대등 제도라든가 골품제를 정비했던 왕이 누굽니까? 참고로 버풍왕이었죠. 버풍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골품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 보겠습니다. 통일 후에 민족 통합을 했습니다. 백제, 고구려, 지배층, 관등을 주고 구서당 제도를 마련했다. 구서당이 중앙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족 융합 차원에서 백제, 고구려, 말갈 얘네들 그 구서당 여기 편입을 시켰죠. 사회 번호 보겠습니다. 진골 귀족이 주요 요직을 다 독점을 합니다. 육두품은 학문 종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얘들 정치로 나가는데 중앙관청의 수장, 즉 장관직이라든가 지방장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차관까지만 될 수가 있어요. 차관. 육두품 아무리 잘라도 차관. 예. 골품도 1두품에서 3두품은 구분이 없어지고 점차 평면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여기 그 표를 보게 되면은 경계선이 여기입니다. 여기 딱 경계선이에요. 그럼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아창까지. 그죠? 옷 색깔도 구분되어 있죠. 자비, 청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청황 이렇게 되는데 진골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최고 등급은 뭡니까? 이벌찬이죠. 이벌찬. 네. 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제가 보시면 교재 154쪽에 단원 보충 내용이 남아 있어요. 단원 보충 내용.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154쪽 위쪽에 보게 되면은 삼국시대 사회 성격에서 동그라미 2번에 귀족, 평민, 노예, 노비 등 엄격한 신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중인층은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신분제도에서 중인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인층은 없다라는 거죠. 중인층. 예, 중인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사회에서는 오부족 출신, 얘네들이 고구려에서 오부족 출신, 얘네들이 뭐가 가능하다? 얘네들이 사병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병 소유. 그러니까 개인이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병의 이 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도 보게 되면 법률에서 법률 밑에 쭉 보시면은 간음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 가늠한 자 노비로 삼는다. 백제. 네. 자, 아까 부여 같은 경우는 가늠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여 같은 경우는 가늠한 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여버리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가늠한 자 노비로 삼는다 라는 거였고요. 이제 신라의 골품제도 보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도. 신라의 골품제도 잠깐 볼게요. 네. 신라의 골품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것이 155쪽에 진덕 여왕까지가 이제 성골이 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태종무열왕이죠. 태종무열왕 진골이죠. 그래서 진골이 이제 왕이 계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갈문왕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문왕. 갈문왕은 뭐예요? 갈문왕은 진정한 왕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왕 대우해 주는 겁니다. 왕 대우해 주는 거예요. 왕 대우. 예, 왕 대우해 주는 겁니다. 요게 갈문왕 제도예요. 갈문왕 제도. 자, 의미는 국왕의 생부라든가 장인, 또 형제와 여왕의 남편에 부역하는 특별 정치, 요것이다라는 거죠. 뭐 유사제도는 고구려의 고추가, 백제의 길사 이런 것들이 있고, 조선에서는 대원군 제도, 그러니까 국왕의 생부를 대원군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 갈문왕 제도가 무엇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보게 되면은 중대,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중대, 이 갈문왕 제도. 무열왕개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갈문왕 제도는 소멸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가 언제예요? 중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삼국통일하고 나서, 삼국통일 요 시기죠. 삼국통일에서 쭉 해가지고 이제 무열왕개 마지막에 누구죠? 여러분들 해공왕이죠. 그러니까 삼국통일 무열왕이 물론 삼국통일 하진 않았지만 무열왕부터 해공왕개, 무열왕개죠. 여기 얘네들이 중대입니다. 중대. 그러니까 점차 왕권이 올라가다가 경덕왕 때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 왕권이 형편없이 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바로 해공왕이죠. 해공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무열왕개 싫어하고 누구? 내물왕개 진골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50년간 20명의 왕이 계속 교체가 되는 게 신라 하대. 그러니까 갈문왕 제도가 있을 때는 상대 때는 성골들이 다 왕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왕위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 또 이제 국왕의 또 뭐 생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중대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하대 들어가게 되면 갈문왕 제도가 다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왕족도 편입하면서 진골이 됐죠. 그러니까 김유신이라든가 뭐 안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에서 156쪽에 육두품들 맨 위에 보게 되면 육두품은 각 부의 차관급인 실황과 경을 마련했다. 예, 그러니까 이 골품제에서는 여러분들 옷의 색깔뿐만 아니라 집의 크기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자, 근데 육두품들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특징에서 미음 보겠습니다. 중의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의제.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육두품들, 특히 신문왕 같은 경우는 진골들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키웠어요? 육두품들을 키웠죠. 육두품들을 뭐를 세워?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국학이라고. 그러면서 이 얘네들이 품계는 여기 5등급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벼슬은 여기에 있지만, 육두품들이 여기에 있지만 벼슬은 요쪽에 하는 벼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의제예요. 그래서 중의제예요.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예. 왜 마련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화백제도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4번에 의장을 상대 등, 구성원들을 대등이라고 했죠. 근데 이 화백회의 할 때는 이제 좋은 데 가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4개의 영지. 그래서 뭐
동쪽은 이제 청송산, 서쪽은 뭐 전, 남쪽은 호치산, 북쪽은 금강산,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사영지 아주 경치 좋은데 이런 데 가서 회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화랑도에서는 그 동그라미 5번에 화랑은 진골이고 낭도는 다수의 육두품들 이하, 서민도 물론 가능한데 주로 이제 육두품들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화랑도와 관련된 것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은 임신서기석에 나와 있어요. 임신서기석에 나와 있어요. 임신석이 이제 임신년에 약속을 한 겁니다. 뭘 약속을 했어요? 화랑 친구들 둘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공부 농땡이 부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자. 유교 경전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임신서기석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신라 중대사회에서 가로 2번의 중대사회에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육두품들이 그래도 중대 때에 많이 등용이 됐죠. 그래서 육두품이 집사부의 실황직, 차관직이죠. 임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 들어오게 되면 진골들의 왕위 다툼 때문에 새로운 지방 세력이 등장을 하죠. 걔들이 누굽니까? 호족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족은 뭐 다 아시는 거고. 발해 볼게요. 발해. 자, 발해는 왕족의 씨가 뭐예요? 대씨죠. 대씨입니다. 원래 이제 걸걸인데 걸걸. 나중에 대시로 바꿨어요. 네, 대시였습니다. 대시.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뭐예요? 원래 고구려 애들 귀족들이 고시였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말갈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촌락은 촌장에 다스렸다. 그럼 말갈 사회들은 내부 조직은 그대로 보존했다. 즉, 남북국 시대에 신라하고 발해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제일 하부가 있습니다. 하부 행정단이. 이것을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촌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촌락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관리를 중앙에서 임명해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촌주라든가 촌락의 이제 장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의 사회 모습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단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테마사도 아주 그 세부적인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워 먹는데 이제 중점을 두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치사 하게 되면서 웬만한 거는 그냥 다뤘습니다. 근데 테마사에서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거, 예,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당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주워 먹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세 고려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